자, 이제 시장 시그널과 기업 알아보도록 하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훈 팀장 나와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기업과 또 내용을 봐야 되니까 김유정 아나운서 내용 알려주시죠. 네, 지난주와는 확실하게 다른 반도체 시장 이야기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조정이 무색하게 SK하이닉스가 말 그대로 지금 급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이제 우려를 하기보다는 SK하이닉스의 그 숫자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증권사의 목표가 그 100만 원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주요 국내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소식을 밝혔습니다. 그 안에서도 SK그룹은 총 128조 원을 2028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오늘 국내 반도체 대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함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그 숫자에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새로운 플랫폼이죠. 루빈과 함께 바로 그 물량까지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물량을 무려 75에서 80% 가까이 확보한 것으로 전망을 시장은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AI, HBM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요 빅테크들에게 납품에 따라서 미국 매출 비중 역시 70% 이상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와 함께 다시 한번 그 상승할 여지만 남겨져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이번 주 목요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과연 현 시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그 반도체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판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수페타시스도 함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주말 사이에 삼성전자가 서버용 메모리 가격을 최대 60% 가까이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미국 시장에 먼저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해지자 AI 버블론에 잠식되어 있던 미국 반도체 종목들이 먼저 반등했는데요. 마이크론이 4% 넘게 급등을 했고요. 다른 반도체 종목들도 줄줄이 상승하며 시장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AI 서버부터 TPU용 초고급 기판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져 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실적도 좋고 가격도 오르는데 이제는 증설 효과까지 반영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5공장의 가동이 시작되었고 1분기부터는 실적까지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일부 증권가에서는 선제적으로 6공장도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목표가가 14만 원까지 상향된 가운데 오늘 반도체 섹터 함께 점검해 보면서 그 투자의 타이밍 함께 알아보시죠. 자, 주 초반 월요일이라서 외국인들이 뭐 적성을 띠는 것 같지는 않으면서도 일단은 오늘 전체 코스피는 개장 후 1시간 20분 흘렀는데 1,800억 외국인 순매수 이렇게 찍힙니다. 그중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3천억 원을 사들이고 있고 6% 상승. 이수페타시스가 외국인 순매수 두 번째 240억. 3천억에 비하면 뭐 크진 않은데 그래도 외국인 순매수 1, 2 이렇게 월요일 개장하면서 SK 하이닉스와 이스페타시스 그래서 내용이 정리가 됐고요. SK 하이닉스는 뭐 대부분 이제 온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보유하고 계시기도 하고 어떤 추가 내용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SK하이닉스 그 19일 엔비디아 발표 전까지는 19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제는 뭐 여러 요소가 지금 엔비디아 뭐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뭐 메모리 이 가격 공급 가격을 60% 이상 올린다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가 좀 두드러지게 떨어졌잖아요. 키옥시아 이 비중 때문에 키옥시아의 주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다른 이 아시아의 이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 낙폭이 좀 컸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체질은 변함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이틀 연속 그 음봉을 뜬 일은 없죠. 이제 하루 떨어지면은 바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는데 그만큼 SK하이닉스의 어떤 그 변화적인 구조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한마디로 이번에 좀 AI 쪽의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SK하이닉스고 이 부분은 저는 몇 년 동안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 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좀 약간 좀 사이클을 많이 탔죠. 그 전에 어떤 수요가 몰리면은 그 이후에 그 물량을 좀 증설을 하고 또 수요가 떨어지면 재고가 쌓여서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가 있지만 지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떤 AI 쪽에서의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지금 얘기도 했었죠. 우선 선 주문을 받고 그다음에 이 장기 계약을 하는 이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SK하이닉스의 그 전에 이 메모리 기업을 상상하시면은 접근하시면은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을 대처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증권사들은 100만 원까지도 제시하는 이유가 그 전에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실적 변동성이 좀 컸고 앞으로 그 미래에도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PBR 구조로 목표 주가를 책정했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SK하이닉스가 선주문 받고 장기 계약을 하는 과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PER 구조로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00만 원까지 올리는 거죠.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SK하이닉스 물론 이제 저는 이 앞서서도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엔비디아 실적을 기점으로 약간 AI 쪽에서의 방향성은 좀 잡혀서 좀 변동성에 감안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게 맞고 이 부분이 엔비디아가 실적 예상치 나오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방이 좀 바뀔 텐데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만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엔비디아는 지금 말씀드렸던 보유 관점이 아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10만 원이고 SK하이닉스는 60만 원이에요라고 SK하이닉스가 더 비싸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자본금이라는 거와 뭐 시가총액에 따른 여러 복잡 산식이 있습니다만 단순히 얘기하면 액면가죠. 액면가가 삼성전자는 현재 100원, SK하이닉스는 5,000원. 그래서 삼성전자를 5,000원으로 액면가를 하는 환산 주가를 하면 삼성전자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그죠? 삼성전자는 500만 원, SK하이닉스는 지금 50만 원. 그럼 SK하이닉스는 100만 원대를 어떻게든지 뭐 올려볼 것 같아요. 올린 다음에 이제 액면 분할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게 뭐 대충의 우리가 보는 히스토리일 텐데. 자, SK하이닉스의 액면 분할 가능성.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년도 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이거 너무 비싸. 그러니까 그 시장 접근성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조금 활발한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뭐 여기도 그렇고 액면 분할합시다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삼성전자의 절차를 뭐 따라갈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은 글쎄요 그때 삼성전자가 좀 액면 분할을 했을 때는 약간의 좀 실적이 좀 꺾이는 그런 좀 시기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액면 분할은 두 번째 치고 말씀드렸다시피 몇 년째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보장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뭐 개인 어떤 주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 쓸 여력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더 매수를 해서 진짜 말씀하셨듯이 뭐 100만 원 그 이상의 주가에 대해서 가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막은 안 넣어줬네요. 제가 이제 주장하면 안 돼. 코스피가 이제 5,000포인트와 뭐 일각에서 얘기하는 7,500.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인 성장 모델의 뭐 10,000포인트 못 가란 법이 분명히 있겠죠. 계속 이제 이 성장을 하는 그 우상향의 모델이기 때문에 물론 1년 안에 몇 포인트다 이런 걸 할 수는 없어도 그렇다면은 그거에 수반되는 부가적인 사항으로는 저 고가주들이 액면 분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송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방송은 좀 독특하게
했던 거 똑같은 거 뭐 숫자 뭐 이런 거 말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시청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좀 저 들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오버했습니다만 그렇고 자 근데 장비 발주들이 쭉쭉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증설과 뭐 캐파 증설과 주말에 이제 삼성전자는 물론 그게 이제 기존에 투자를 계획했던 거를 한꺼번에 이제 모아가지고 한 번 더 발표했다라는 시장의 일각의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국내에 이제 평택 P라인들 뭐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이천 쪽, 그다음에 청주 이쪽 라인들. 뭐 그러면 이제 장비를 쭉쭉 채워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하반기 연말이라서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만 얘기가 또 너무 길어지나? 하여튼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 밸류 체인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현재도 노력을 많이,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공급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단순 이제 그 수요에 대한 어떤 그 먼저 앞서서, 그러니까 수요 대비해서 먼저 증설을 하는 구조는 저는 지금 아니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니 근데 지금 저 자막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엔비디아의 물량 75에서 80%까지 늘려서 확보할 전망이다라고 분석들이 나오니 그러면 뭘로 만들 거냐? 기존에 있는 걸로만 돌려도 충분히 뭐 된다? IT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그 진화하는데 저게 맞는 얘기일까? 그렇게 지금 아무리 진짜 뭐 투자를 많이 하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예측하는 수요만 본다고 하더라도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거든. 뭐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엔비디아 물량도 물량이지만 엔비디아 외에 뭐 다른 쪽에서의 물량까지 채우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뭐 손이 뭐 10개라도 지금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물량에 대한 부분을 소화를 못했을 때 뭐 분산되는 뭐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쨌든 본다고 하면은 좀 빨리 지어서 그 라인에 대한 부분을 지금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을 대처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일단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시장이 원하는 답변은 그걸 거예요. 아마 엔비디아가 계속 독보적인 존재로 GPU와 AI 칩셋에 뭐 루빈이 됐던 블랙웰이 됐던 그 포지셔닝을 이어가면서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가 아마 또 그런 해석의 분기점이 되겠죠. 그럼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하이닉스가 얼만큼 또 포지셔닝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블랙웰 뭐 전용의 어떤 루빈 전용의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니까 시장이 왜 얘기 안 하지? 그냥 민감해서 얘기 안 하나? 아니면 잘 준비되고 있나? 그냥 이런 그 궁금증이 자꾸 드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SK 하이닉스 특집이 돼버렸네. 근데 그전에도 얘기 안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전에도 그 얘기를 그 컨퍼런스 콜 나온 다음에 이 엔비디아 시작 발표 컨퍼런스 콜 나온 다음에 특별하게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저도 뭐 특별하게 대처에 대한 부분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실적은 뭐 크게 상관없고 이 젠슨항의 이 컨퍼런스 콜에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이제 뭐 이 데이터 센터로 나오는 실적이 이제 90%잖아요. 네. 그 다음이 이제 루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루빈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SK 하이닉스에 직접적으로 좀 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 이제 59만 4천 원, 60만 원은 다시 회복하고 거길 딛고 출발을 새롭게 할 것인가? 투자 전략. 저는 일단은 시적 발표 전까지는 보유 관점. 보유? 기존에 그 가지고 계신 분은 보유 관점을 하시고 19일이면은 뭐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 방향성, 그러니까 후 대응에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선적으로 그걸 예상해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 저는 이제 구조는 몇 년 동안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2, 3년 동안 SK 하이닉스 이 구조는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상적인 플로어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SK하이닉스는 뭐 100만 원이든 그 이상이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은 보유하고 엔비디아를 좀 확인한 다음에 따라 붙더라도 그때 매수 늦지 않다. 늦지 네. 않다. 네. 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스페타시스 14%인가요, 오늘? 화끈합니다. 네, 이런 거 개인 투자자 좋아하시죠? 떨어질 때도 물론 그 이상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루에. 하지만 오를 때 이렇게 화끈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러네요. 이스페타시스. 뭐 스토리도 좋고 네. 뭐 실적도 좋고 오늘은 이제 워렌 버핏의 효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워렌 있는데 버핏의 구글 구글 효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스페타시스가 구글 쪽을 고객사로 또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워렌 버핏이 구글에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 구글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렌 버핏은 기술주에 투자를 잘 안 합니다. 네네네.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인데 그 와중에 구글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은 구글에 대한 성장성을 좀 크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글 쪽에 이제 TPU 그러니까 그쪽에 MLB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향 이제 국내 관련 종목군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은 게 여전히 AI 쪽에 대한 사이클은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뭐 지금 클라우드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QOQ 대비했을 때 50% 성장을 했고 네. 관리했을 때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자율주행 같아서 웨이모도 뭐 구글이 독보적이라고 해도 돼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은데. 뭐 구글이 그런 쪽도 진행하고 있고 뭐 제미나이도 지금 점유율이 치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AI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거기에서 지금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 실적을 보면은 증설 안 했는데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오면서 치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들어왔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 다중저층을 적용을 하면은 ASP가 더 늘어납니다.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기업에 대한 성장 스토리를 중반, 후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초중반대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여전히 스토리의 플러스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랑하는 종목군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세게 움직이면 사랑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등락이 좀 화끈하면은. 뭐 그럴 수밖- 사실 이 그럴 종목이 수밖에 없죠.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와 주는데 네. 하락에 대한 폭이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사실.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네. 다른 소부장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회복에 대한 탄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만큼 뭐 실적이라든지 소부장 중에서의 기판에 대한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그래도 가장 봐야 하는 종목군은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그러네요. 할게요. 11월 달에 보니까 주가 변동이 좀 있긴 합니다. 뭐 9% 떨어지는 날, 다음 날 그다음에 한 12% 뭐 막 오르고 금요일 날 6% 떨어졌는데 오늘 15% 오르고 막 이러면은 좋죠. 네. 자, 전략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매수. 하겠고 사실 소부장 중에서 그래도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군은 맞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사는 것도 좀 구글을 직접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뭐 이제 그렇긴 한데 사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약간 약하다 보니까 네. 변동성을 즐기실 분들은 이제 국내 투자하시면 되고 사실 미국 투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배분하자라는 차원입니다. 네. 요즘 뭐 스와트 게임 때문에 환율 문제인데 자꾸 종용하면 안 되겠네. 국내에 투자를 믿고. 자, 두 번째 시그널로 가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네, 두 번째 시그널은 실적 기대주에 함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오토웨버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엔비디아 MOU의 핵심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건데요. 지난 10월 31일 현대차, 엔비디아 정부는 MOU를 체결하고 현대차는 GPU 5만 장을 구입할 거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왜 이 소식에 현대오토웨버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현대오토웨버는 현대차 그룹의 데이터 센터, AI, IT
IT, 컴퓨팅 등을 담당하는 IT 담당 회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3분기도 최대 실적을 달성한 가운데 현대차가 AI를 개발을 하면 할수록 AI에 투자를 하면 할수록 현대오토에버의 실적 역시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시장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현대오토에버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부터 자동차, 스마트 공장, 로봇 관련된 시스템까지 함께 개발할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엔 AI 플랫폼 회사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 그 국면을 맞은 현대오토에버, 그 방향성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요. 다음 기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류주인데요. 의류 OEM 관련주 영업무역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실적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관세 우려에도 의류주가 고실적을 내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우려감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제한적이었고요. 미국발 노스페이스, 룰루레본 같은 기업들의 주문량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적자 회사 역시 손실이 크게 줄어들면서 증권가에서는 10년 만에 다시 한번 주가를 리레이팅해야 한다고 전망하며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산업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실적 자체의 퀄리티가 달라졌다는 뜻 아닐까요? 과연 10년 만에 주가 재평가의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 영업무역까지 지금 바로 그 전망 함께 세워보시죠. 네, 자 현대오토에버 플랫폼 뭐 급등이라고 했는데 아침에 개장 초반에는 12%까지 가다가 지금 플러스 5%대로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재료가 아주 신선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미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또 불을 뿜었을까요? 현대오토를 일단은 현대차가 이제 국내 125조에 대한 투자 소식을 하면서 근데 그중에 그 가장 대다수의 60% 이상이 AI 쪽과 관련된 이 소프트웨어 또 이제 로보틱스 같은 이 신성장 쪽에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어떤 현대그룹 안에서 IT와 가장 관련된 밀접한 기업이죠. 근데 이제 IT라고 하기보다는 현대그룹 안에서 IT 서비스라는 그런 인식이 좀 강한 그런 기업인데요. 뭐 그만큼 이제 이 투자에 대한 현대그룹이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소프트웨어와 AI 쪽에서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가 좀 강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이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최고치를 썼다고 또 말씀을 하셨지만은 정말 그 성장이 어떤 가파르게 실적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이 현대그룹 안에서도 이 성장주 개념으로 현대오토에버가 지금은 좀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지금 현대오토에버의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올랐을 때는 다시 한번 좀 떨어지는 구조가 좀 나타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시스템 아웃소싱이나 이제 시스템 통합 이쪽에서의 IT 그 아웃소싱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차량 소프트웨어가 가장 큰 이 실적에서 많이 차지하고 그리고 고부가 가치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차량 소프트웨어가 특별하게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는 어떤 실적주라기보다는 좀 성장주로 좀 분류하면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지금 증권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적정 주가 그리고 이 현대오토웨어만의 이 AI 쪽과 관련된 큰 대기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주가에 대한 상향 가능성은 굉장히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투자 전략 그러면 현대오토에버는 어떻게 가져갑니까?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오늘 하겠고요. 떴다가 밀리는데도 매수? 근데 지금 현재보다도 좀 오후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오후에. 네, 오후에. 왜냐면은 뭐 오늘 지금 크게 급등한 것도 아니고 또 급등한 이후에 좀 주가가 좀 조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도 저는 오후장에서의 이 주가가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성훈 차장은 매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영원무역.
의류업계 TSMC 좀 과한 표현 같은데 뭐 다 만들어줘요인가요? 이 노스페이스라고 하는 브랜드 이번에 주말에 또 이랜드의 브랜드인가요? 뭐 뉴발란스, 그다음에 후아유 뭐 이런 브랜드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중고등 학생들 요즘 뭘 많이 입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젊은 층은 이제 반사 효과인지 영업무역이 아니면 연말 소비 시즌 때문에 그런 건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뭐 사실 뭐 실적에 대한 효과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웃도어 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노스페이스도 그렇고 룰루레몬도 그렇고 아크텍스도 그렇고 거의 아웃도어 쪽에서 전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쪽들이 지금 시기상도 맞죠. 지금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면은 패딩 세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겁나게라고 하려고 그랬죠. 네. 겁나게 많이 세일하는. 네,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의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겨울 시즌이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네. 내일 더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패딩 쪽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이번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아크테릭스 쪽에 대한 물량들이 좀 올라왔는데 네. 사실 이쪽이 좀 보니까 등산계 에르메스라고 불릴 정도로 또 별명도 붙고 좀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지금 사실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는 기대감 등에 의해서 좀 주가가 올라와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업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개별적인 요소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신고가 흐름들을 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지금 매수를 하고 포트폴리오 꾸린다라고 하면 AI 쪽으로 먼저 꾸리시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후순위로 두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의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눌렸을 때 매수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지금 이평선 같은 경우에서 정배열 그리면서 신고가 라인을 돌파하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열려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의 13%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2,800원 라인대 그리고 73,000원 라인대만 크게 하향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관심 있게 볼만하다. 다만 지금 자리보다는 그 부근 라인대까지 눌렸을 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전략. 알겠습니다. 뭐 K컬처라면 그것도 컬처겠죠. 해외 단체 여행들 보면은 우리 한국 분들이란 걸 딱 알 수 있는 건 전부 아웃도어를 다 입고 계셔서 단체복처럼. 그죠? 오늘 또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소비 업종이 같이 움직이는 거 보면 연말로 다가가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영원무역도 다뤄봤습니다. 눌림목 시 매수. 자, 마지막 시그널 보겠습니다. 김유정 아나운서. 네, 세 번째 시그널은 중국이라는 공통된 호재성 시그널이 있습니다. AI 바이오 3D 프린팅으로 시장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했던 로켓 헬스케어가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원천 특허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라이선스를 뺏길 걱정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특허를 확보하면서 이번부터는 정말 중국 시장에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서 이와 더불어 실적까지 함께 급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함께 더해져 있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AI 신장 재생 패치 개발 완료 소식을 전한 로켓 헬스케어 그 주가의 상승 함께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 당뇨병 환자가 많아서 로켓 헬스케어의 실적까지 함께 견인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가 이미 많이 올랐지만 추가 상승 가능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다음 주목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 사이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신임 총리가 대만의 유사시 일본도 개입할 수 있다라고 밝히자 중국이 굉장히 크게 반발을 하고 나섰기 때문인데요. 중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리고 항공권까지 무료 취소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반사수의 기대감을 더해져 있고요. 호텔업에 대한 호조 속에서 3분기 호실적까지 이미 나왔는데요. 서부 T&D, 이미 용산의 드래곤시티, 신라스테이 등으로 알려진 기업인데 관련된 두 가지 호식이 주가 추가 상승으로 함께 연결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약간 개별주성이라면 럭키트 헬스케어. 이게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뭐 언뜻 보면은 뭐 그럴싸하다. 당뇨발이라고 얘기하는 당뇨 족부궤양, 뭐 이 재생 패치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어요. 자, 김성훈 차장님, 럭키트 헬스케어. 일단은 내용도 좀 어떤 그 방법 자체가 용어 자체도 좀 어렵긴 한데 우선 로켓 헬스케어가 재생 쪽에 대한 지금 그 전에도 심근경색에 대한 재생에 대한 이런 패치나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이 재생 쪽에서의 산업에 대한 부분을 지금 AI 쪽과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AI 휴머노이드하고 네. 사실은 제일 근접한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로켓 헬스케어가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특허를 받았는데 아직 임상 전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달에도 이제 미국 쪽에서의 공공보험을 뭐 받았다. 첫 어떤 매출에 대한 인식이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로켓 헬스케어가 지금 이제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뭐 실적이 나온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 재생 쪽에서 그동안에 미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결국 이제 유럽 쪽으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이제 중국 쪽에서도 특허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정말 초기 진입 단계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주가에 먼저 선반영되는 과정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실적으로 이 로켓 헬스케어의 지금 현재 주가를 평가하기는 힘들죠. 네. 뭐 그러기 때문에 실적으로 본다면 오버슈팅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는데 뭐 하지만은 이 초기 이런 AI와 관련된 이 의료 기업들 같은 경우가 항상 이런 패턴을 좀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그 상승 여력은 단기적으로는 좀 지속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부분은 그 변동성을 생각한다면은 약간 좀 자제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화끈한 그 재료들의 뭐 그럴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있어요. 바이오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는 미지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미래의 영역이기도 하고 뭐 휴머노이드나 인공 재생장기 이건 몇 년째 지금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돼지를 키워가지고 돼지의 장기가 사람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그거를 장기 교체 막 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바이오 프린트 이야기로 로켓 헬스케어 전략은 저는 일단 관망 맞습니다. 일단은 관망?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뭐죠? 서부 T&D. 이 한일용하고 뭔 관계예요? 뭐 거기 호텔 짓는다고? 스토리를 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참 재밌긴 한데 자, 서부 트럭 터미널이죠. 터미널 부지인데 예전에. 뭐 이제 중국 쪽에서 일본 여행을 좀 자제하라라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럼 일본 지금 여행 감정 가는 싸움이 좀 있죠. 수요가 그럼 한국으로 오지 않을까? 사실 이제 좀 근거리에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뭐 네. 한국과 일본 두 가지이다 보니까 음.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가 반사수혜를 얻지 않을까라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하고 서부 T&D가 뭔 관계예요? 이제 그 서울 드래곤시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서울 드래곤시티가 용산 쪽에 있고 공항철도 쪽에서 이제 신용산역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1분 거리입니다. 네.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행객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공항과 이제 가깝게 갈 수 있는 혹은 이제 빠르게 갈 수 있는, 편하게 갈 수 있는 호텔 쪽에서의 수요가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제 중국
관련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높은 쪽들, 그러니까 이 종목도 그렇고 롯데 관광개발도 그렇고 장 초반 대비했을 때 그래도 슈팅이 나와주고 있고 좀 빠지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지금 중국 관련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가 에이펙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소멸이 된 상황들, 그리고 어느 정도 힘을 받지 못했었던 상황들인데 네.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또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이벤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올라왔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 서부 T&D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호텔 부분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38% 나왔어요. 네.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외국 관광객들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 26년도에 에어비앤비 단기 이제 규제로 인해서 호텔 쪽에 대한 수요가 몰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26년도 같은 경우에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라인대에서 추가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실 더 큰 모멘텀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겠죠. 외국 관광객 쪽에 대한 이제 인천공항에서 몇만 명이 더 들어온다든지 이런 후속적인 뉴스 플레이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적극적인 매수라기보다는 5% 이하의 매수 정도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도 이전 박스권 라인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1,300원 라인대를 종가상으로 지지하는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망. 이미 기차는 떠났고 버스 떠났네요. 그죠? 19%면은 따라가기에는 이게 발 아플 수 있겠네. 드래곤시티, 예전에 용사의 집이라고 그래서 군인들 이동할 때 임시 숙소로 썼던 대형 찜질방이 있던 자리입니다. 네, 거기에 뭐 이제 개발이 잘 돼서 뭐 이익이 좀 나는 모양이네요. 네, 하여튼 서부 T&D 하도 오래된 자산주로 많이 언급됐던 부분이 있긴 한데 이미 주가는 뭐 재료를 반영해서 올랐기 때문에 관망 전략 그냥 뭐 안녕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제 좋긴 좋으나 이제 그러니까 종가상 누군가가, 확인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모호해서. 자, 그 테마성 개별 기업도 좀 살펴봤고요. 오늘 시장 시그널과 기업 들여다봤는데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